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식을 좀 잘 하려면,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, 항상 그러니까 세계 흘러가는 거, 이걸 잘 보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, 물론 내 종목도 중요한데, 사실 그 흘러가는 흐름 속에 이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순간 어떤 걸 딱 사는 게 아니라, 아,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나 이런 섹터들이 괜찮겠구나 해서 종목을 거르는 거죠. 자,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나 게임주는 엄청 좋았을 때도 보면 사실 메타버스 게임 섹터가 다 좋았을 때 물론 이제 대장주, 부대장주의 나머지로다가는 차이가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강했죠. 뭐 YJ 게임주는 뭐 지금도 날리고 그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잘 보고 있어야 돼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동네 눈이 안 와요 아직도. 큰일 났습니다. 속리산 한번 가봐야 되나? 속리산은 좀 추워서 눈을 만도 한데. 자,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이 공매도 투자자들이 연말을 앞두고 이제 주식 상한에 좀 나서고 있죠. 사실 지금 미국 시장하고 동조가 좀 안 되면서 미국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좀 받쳐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.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한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죠.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좀 괘씸해요, 공매도 투자자들. 근데 다 외국인들이거든요. 거의 우리나라 기관들도 좀 있긴 한데 거의 외국인들이에요. 어쨌거나 저런 이제 현상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좀 반등하는 이런 경향도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문제가 또 생기냐면 이렇게 보면 공매도들이 이런 게 나쁘다는 거.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코스피 200 이제 새내기 대차점과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거지. 뭐냐면 이제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는 거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게 허용해 준 게 이런 거죠. 그 코스피 200 그죠?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이것만 이제 공매도를 허용해 준 거죠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벌긴 벌어야 되겠는데 공매도로다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인 거죠.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사가 좋건 나쁘건 뭐 회사가 실적이 좋건 아무 상관없어요. 그냥 무조건 공매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돈으로다가 이제 쉽게 나쁘게 얘기하면 돈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. 공매도 삭 해놓고 주식 싹 떨어뜨리고 좋든 말든 회사가 뭐 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든 이래놓고 밑에서 쭉 떨어지면 사가지고 상환해가지고 갚는 이런 거죠. 그러니까 회사가 진짜 좋고 막 안 좋고 뭐 위험하고 막 정말 이 회사는 엉망이다 이런 걸 공매도 한다면 뭐 이해하고 또 아니면 엄청나게 올라갔다든가 이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단순히 제 생각에는 코스피 200, 코스닥 150에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할 수 있는 거기밖에 없으니까. 근데 이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좀 움직임이 있죠. 좀 MSCI 편입 지수 때문에. 근데 사실은 너무 기울어졌어요. 운동장이. 제가 생각해도 저도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너무 좀 불합리한 게 맞아요. 사실은. 우리나라 시장이 제 생각에 그래요. 그러면 좀 아쉽고. 헝다가 이제 무너질 것 같죠? 결국, 헝다가 이자 못 갚았죠, 이 친구들. 못 갚아가 아까 대충 읽어봤는데,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가 사실은 이 벼랑 끝에 몰릴 정도는 아니고, 이제 대마불사가 안 된 것 같아요. 그죠, 이번에. 중국 받기 전에. 근데 오늘 6일 날이니까 어제까지가 납입일이거든요.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나 전체로 시장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, 물론 오늘 미국 시장 봐야 되겠지만, 만약에 또 무너지면 핑계로 그럴 거예요. 형다 때문에 무너졌다고 뭐 주식이. 근데 다 핑계고 사실 전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여파가 지금 바로 오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영향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런데 이제 혹시나 뭐 2, 3일 뒤에 저게 슬슬 여파가 되면 그게 나비 효과 있죠. 왜?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크게 시장에 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서 괜찮습니다. 혹시 내일 남북조에 도움이 될라나 해서 모르는데 보려고 그래요. 이게 보면 지금 오늘자 이 5호 기사거든요. 자, 대통령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자 이렇게 저희 서울 유해평화중은 장관의 개회식에서 영상 축사로 얘기했습니다. 사실 저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주가에 가끔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올라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.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남북경협주들이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철도주하고 전기주가 남북경협주인데 많이 떨어졌죠. 거의 바닥권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갈 만한 이치에 와 있어요. 따라서 내년에 전기주들은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놓으면
아마 내년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재룡전기 거의 대바닥을 찍고 돌아섰죠. 지금 보면 이렇게 대바닥 찍고 돌아서고 있고, 음, 역시나 범위는 다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, 사실 지금은 수급이 연체 약해서 전기주들이 코로나 때 전후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거 땡큐예요. 그러니까 뭐라 살 타이밍이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더 매수해 주는 게 좋은 거고, 정 불안하면 어느 정도 분할로 착착착 매수해 가면 이거 다 수익권이죠.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예요. 이런 회사들이 상장 폐지 당한다거나 뭐 이렇게만 될 일은 거의 없으니까, 하긴 뭐 귀신도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될 일이 거의 없죠. 그렇게만 보면 거의 대바닥권이고, 자, KBI 메탈도 마치 말씀드린 대로 1770원대 12가 이제 그게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 가격이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야, 저거는 안 깨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돌아가지고 있는데, 저는 오늘 처음으로 KB 메탈의 뉴스 들은 거 처음 봤어요. 외국인이 많이 모았죠. 이렇게 보면 아마 외국인들이 알 것 같아요. 12 발행에 대한 저거를.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,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세명전기, 뭐 일진전기 다 대바닥권, 일진전기는 아니에요 참. 세명전기 이런 거 다 일찍이 대바닥권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유만 있다면 매일 꾸준히 더 사모으는 게 맞습니다. 박명환님 안녕하세요. 원래 예전 같으면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중 조절 원체 잘하는 사람이라 5개선 깰 때 조절해놓고 이럴 때 KBI를 사거든요. 이제 딱 한번 뛰면 차익 실어 50%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비중 조절을 못해요. 아, 나 진짜. 저도 순간 그때 왜 그랬는지 어쨌거나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고, 반도체를 좀 봐야죠. 자, 반도체는 꾸준히 봐야 되는데, 저 어차피 뉴스에서 쭉 나오죠. 이제 반도체가 이끈 상승 랠리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, 뭐 비중 축소 확대 뭐 이렇게 나오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에 따라 틀리겠죠. 어떤 종목은 비중을 늘리면 안 되고, 월봉 같은 데서 너무 높은 종목을 비중을 늘리면 안 되겠죠. 그죠? 월봉에서 낮은 종목들이 비중을 늘릴 만한 이런 위치에 있는 게 맞죠. 계속 보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. 동은아텍이 떴구나. 동은아텍이 대바닥권에서 뜨긴 떴네요. 그죠? 하나하나 떼어나갈 것 같긴 한데, 자, DNF를 보겠습니다. 아직 이 시켜선 지켜주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면 결국 5일선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. 20에서. 요거만 안 깨면 돼요. 그러면 순간 뗄 수 있고, 주봉에서 우선 이번 주에 완벽하게 지켜놓고 턴에서 돌아 나간다? 상황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. DNF 봐야 되고, 메카로 4% 올라갔죠. 사실 전 개인적으로 메카로가 최고 마음에 들어요. 제가 원체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제 이렇게 월봉의 바닥에 있는 스타일인데, 이런 친구들은 뭐 무너져도 뭐 여기니까, 그죠? 대바닥이.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비중 조절해놓고 한 번 더 사면 되는 거고, 그게 아니라면 난 꾸준히 모아가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, 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그랬죠. 그게 아니면 이렇게 여기서 사놓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4% 올라갔죠. 땅 뛰면 여기까지 갈 거예요. 여기까지만 가도 얼마냐면 19,650원대가 되니까 상한가가 넘을 것 같아요. 그죠? 주봉에서 오주선 완벽하게 회복해주고 있고, 저번 주에 27선 지켜주고 나갈 때까지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그랬죠. 그러면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사실 주식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. 월봉에서 5개월에서 깼네? 그럼 손절. 주봉에서 20선 지켜나가고 있는 건 매수. 이렇게 하면 돼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근데 사실은 손절할 자리에서 손절 못하고, 다 그래서 그린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똑같은 거 하니까 어떤 분들이 하는 말씀이 맨날 5개월선 타령하고 5개월 5주선 타령하고 뭐,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. 근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게 맞아요. 아니, 지지선 깼으면 팔아야 되고, 저항선 돌파하고 나가면 매수해야 되고, 그죠? 근데 돌파했다가 깨면 팔아야 되고, 이렇게 간단한 거죠. 담배 끊으면 건강해지고, 술 덜 먹으면 간 튼튼해지고, 뭐 똑같은 말이죠. 안 해서 그렇지.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지금 DPC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, 이 친구가 일봉에선 낙지 지금 깨졌거든요. 주봉에선 20주선은 깼어요. 자, 일봉에서 봐도 사실은 저점을 찍었고, 월봉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. 비중을 줄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, 이 외국인들이 하루도 안 파가지고 지금 매도를 해서 이게 좀 리스크예요 지금. 근데 기관이 오늘 살짝 들어오는 바람에 좀 덜 밀리긴 했는데, 일단 많은 걸 떠나서 차트에도 시켜서 딱 훼손하면, 좀 심하게 훼손하다 싶으면 다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저거 훼손을 안 해요. 훼손 안 하고 잘 버텨주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일단은 지금 좀 들고 있습니다. 비중은 좀 줄여놓고 생각 중이기도 했는데 아직은 들고 있고,
K매치 하이텍을 보면 역시나 대바닥권 찍고 가는 중이라 요 60개선 지켜주고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고,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주식이. 이제 제가 어차피 뉴스도 왜 중요하냐면, 이제 시장 흘러가야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, 시장 흐르는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, 당연히 뉴스나 이 각계 재료는 보긴 보는데, 그 각계 재료와 이런 흐름 속에서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.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깰 자리 깨면 일단 손절하고 보는 게 맞아요. 자, K매치 하이텍이 또 대바닥 찍고 돌아서는 분위기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일봉에서도 역시 21선 잘 지켜주고 있고, 워닝 머티리얼즈가 오늘 한번 갔다 온 것 같죠? 자, 이렇게 4%대 갔다 왔는데, 월봉에서 역시 20개선 돌파해주고 있고, 이번 달 기준으로 5개선만 이탈하지 않은 홀딩이죠. 자, 주봉에서도 역시 20주선. 저번 주에 제가 이 워닝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20주선 딱 돌파했을 때 제가 20주선만 안착해주면 된다고 그랬죠. 이번 주에 정확하게 안착하고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도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. 일봉에서 이제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, 그러니까 이 워닝 모트도 관심 가져야 되는데, 사실 메카로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자, 어쨌거나 TCK도 보겠습니다. TCK가 보면 참 이쁘죠. 이 5개월선과 20개월선을 훼손하지 않는 한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근데 20개월선 회복하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. 그러니까 20개선 기준으로 딱 대응하면 돼요. 상황이 좋아 보이고, 주봉에서도 정확히 20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20선 이에서만 깨지 않으면 되고, 자, 일봉에서는 21선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뭐 괜찮아요. 일단 주식 월봉 보고 하는 거니까 20개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꾸준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테크인도 살짝 밀렸는데 아직은 20개선 위에 있고, 자, 주봉에서 이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20주선을 못 맞으면, 못 뚫으면 20주선이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5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. 그러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5선 근처에서 매수, 깨면 바로 손절.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. 깼을 때 20개선을 못 뚫어주는 게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. 제가 예전에 세원을 칼같이 손절한 적이 있죠.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이렇게 20개선을 강하게 딱 내려왔는데 다음날 이렇게 돌파해 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다시 못 들었죠. 그러니까 이제 얘는 손절한 건데, 결국은 어차피 돌아 나가겠죠. 그렇지만 손실권에 있어야 되는 거 돼가지고, 그렇듯이 테크이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추세가 우상향이고 좋아 보이지만 이게 깨지면 거꾸로 되거든요. 20개선 같은 거 기준으로 잘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. 마이크로 브랜드도 뭐 괜찮고 5개월선 가격이 8,170원이니까 역시나 이거 기준으로, 자, 주봉에서 20선 잘 지켜주고 있죠 지금. 그러니까 여기 10선만 안 깨면 돼요. 그러면 마이크로 브랜드 같은 종목들도 반도체 관련해서 움직일 때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똑같죠, 차트들이 제가 다 똑같은 거 올라놔가지고. 자, 넷패스도 보면 월봉에서, 자, 이렇게 20개선 위에 있죠. 차트가 다 똑같아요. 자,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역시나 이 친구도 20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제가 골라놓은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 추세 턴하는 중이에요. 우리 추세 턴에서 이제 돌아갈 거야. 근데 이 판단이 틀려서 20주선을 깬다거나 이런 추세 턴을 실패한 거예요. 이걸 성공하려면 20주선 안 깨야 돼. 그러면 안 깼다?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추세 턴을 확인하고 사는 거니까 역시나 상황이 좋아서 마이크로 브랜드 넷패스 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. 샘CNS만 일단 패스해요. 오서도 돌파해주지 못했고 일봉에서 보니 개파락했는데 회사에 뭔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. 차트가 저렇게 움직인다는 건 약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. 동원한혜택이 이렇게 20개선 강하게 돌파해줘 나갔는데 대바닥에서 뛰나간 거라 이 친구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. 자, 주봉에서 5선이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.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잘 뛰었는데 뛰기는 여기 이때가 베스트 타임이거든요. 사실 이때 제가 여기 이제 여기서 믿고 참고 한 30일 걸릴 줄 알았거든요. 이게 11월 17일, 그러면 12월 17일쯤 가서 여기 있었으면 제가 딱 봤을 건데 너무 빨리 반응했는데, 아깝네요. 그죠? 믿고 참고 30일 걸렸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. 자, 대덕을 좀 보겠습니다. 대덕이 어제 이렇게 뛰었어요? 나 어제 대덕 왜 못 봤지? 10% 갔구나. 어제 차 대덕이 하려고 어제 참 방송 안 했죠, 우리 실방. 자, 월봉에서 어쨌거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0개월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대덕은 제가 상황이 좋다고 그랬죠. 주봉에서 이제 5선까지 뚫어졌죠. 역시나 20주선이죠. 이거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. 자, 이렇게 보면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은 상황이 좋고, 일봉에서 10% 뛰고 음봉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5일선이 21선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 생길 거예요. 그죠? 그렇게 되면 밀리고 돌아 나갈 때 이때 매수해 주는 게 맞아요. 아마 한두 번 더 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덕은 대덕 메카로 이렇게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
이 하면서 매수 종목 하나하나 봐야 되니까 ITPC 이제 50선 어쨌거나 이렇게까지 이제 보고